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현구의 투자 전략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좀 지지부진했죠. 약보합에 마감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보면 거래대금이 되게 한산하죠. 오늘 보면 이제 외국인들은 전 167억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과 기관은 양매도 155억, 그 다음에 557억 매도했고, 네, 개인들이 이제 코스닥을 매수가 많이 들어왔죠. 1900억. 거기에 맞춰서 외국인들은 1800억 매도했다. 그 개인과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플레이를 보면 개인이 사면 외국인이 팔고 외국인이 사면 개인들이 때려요. 예, 이런 그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고 뭐 기관은 뭐 224억, 그다음에 이제 선물은 951억 이렇게 매수가 들어와서 약보합에 끝났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지부진했어요. 오늘 보면 우리가 이제 질을 보는 때는 매번 얘기하지만 상승과 하락 종목을 보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상승 종목은 281개, 하락은 585개. 그럼 600개가 넘죠. 보합까지 합쳐 보면 그다음에 코스닥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1200개가 하락이 돼요. 468개. 모든 종목이 오늘 쉬었다. 좀 지지부진했다. 그다음에 그 3일 전, 현금화 시키는 추석 전에 이제 현금을 쓰실 분들 주식을 많이 파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요게 이제 3일 변제일이기 때문에 그 오늘 팔아야 목요일날 현금이 입금이 되거든. 그래서 추석 전에 이제 매도세가 좀 불러일으키는 그런 상황들이 있고 또 월말이고 그러다 보니 현금에 매도세가 좀 있었다라는 것도 보면 돼.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제 매도세가 부를 수 있는 그런 시기의 타이밍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월 말과 그 추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힘이 좀 예전과 다르게 흘러갔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거래일 때 우리가 보는 게 월봉을 잘 봐요. 월봉이 어떻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코스닥 거래소 다 마찬가지고요. 윗꼬리가 조금 나오는 자리예요. 근데 이쪽 윗꼬리는 이제 9월 달에 긴 봉을 세웠죠. 좀 급등을 했던 9월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다음 달은 좀 쉬어갈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장기적인 추세 자체는 꺾인 건 아니지만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이 윗꼬리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제 10월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가 얘기했지만 이 자리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현금화를 가져가는 플레이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려요. 뭐 시장이 나빠서가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플레이를 해야 되고 이번 추석에는 종목을 사서 들어가는 것보다는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는 그런 전략을 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웬만하면 추석 때 주식을 사자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동안에. 근데 이번 그 추석 때는 주식을 사지 말자. 현금을 가져가자라는 코멘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긴 연휴와 그 다음에 이제 과매수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 시장도 이렇게 지금 시점에서 그런 그 불안한 가격대가 있고요. 그다음 여러 가지 이제 악재들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이 길기 때문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고 종목을 추가 매수해서 가져가는 건 좀 부담스러운 그런 지수 밴드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이번 추석 때는 어느 정도 현금 30%는 계속 유지하자라는 코멘트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장이 나쁜 게 아니라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아마 10월 달에 된 것 같아요. 네. 어차피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10월 달에 이제 수익률이 좋아요. 그 9월 달에 안 좋았고, 근데 이번 9월 달에 강하게 움직였기 때문에 10월엔 좀 약간 쉴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현금은 어느 정도 가져가는 유지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이제 추석 10월 이제 시작돼요. 이제 10월 달에는 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몰캡을 보는 전략이 나아요. 그래서 이 탄력이 아마 제가 볼 때는 10월달, 9월달까지는 거래소가 붙었다면 이제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들이에요. 그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스몰캡 종목들 잘 봐야 돼요. 로봇 관련주는 종목이 이제 SPG 이런 것들 이제 그동안에 많이 올랐죠. 올라가는 종목 패스하고요. 이런 그 감속기 같은 거 그동안 못 올라가는 이런 그 로봇 관련주가 10월에 움직이지 않을까. 그 다음에 SBB 테크 이런 것들 바닥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자리대예요. 그래서 순환매를 타게 되면 로봇 관련주 올라간 것보다 올라갈 수 있는 쪽으로 컨택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는 계속 봐야 되고요. 그 다음 네임보드 항상 말씀드렸죠. 로보티즈보다는 네임보드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로봇 관련주 이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스플레이 선익 시스템, OLED 패널 이쪽 좀 잘 보자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B, LB 세미콘, LB 세미콘 이게 그 SK 하이닉스 자회사죠. 이쪽도 우리가 좀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스모캡 종목 중에서는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진 거, 선익 시스템이나
LB 세미콘이나 한미 반도체. 예, 그동안 이제 공매도 때문에 조금 힘이 들었죠. 이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한미 반도체 이쪽 보고요. 그다음 원전은 보성 파워텍. 제가 이제 스몰캡으로 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끌고 가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보다 보성 파워텍이 이제 스몰캡으로 좀 더 수익이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 때문에 이쪽 보고요. 그다음에 로봇 하나 빼놓은 게 한국 PIM. 이쪽도 로봇 관련주죠. 이제 움직임이 강해요. 그러니까 얘는 소액으로 운행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는 이제 소외됐던 거, 알려지지 않은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훨씬 더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CXL, 그 다음에 엑시콘, 그 다음에 네오셈. CXL 관련주들은 이제 10월 달에 이제 테마를 한번 엮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 좀 잘 봐야 돼요. 네오셈이나 엑시콘 이쪽도 뭐 포인트가 나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조선, 대한조선. 바닥에서 이제 신규주인데 바닥에서 오늘 강하게 백허가 들어왔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반등이 들어올 수 있어요. 공간 매매할 수 있고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현대미포조선 이쪽 좀 잘 봐야 돼요. 긴 박스권을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위쪽으로 틀어서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자리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봐야 될 거는 엔터 관련주를 좀 봐야겠죠. 엔터는 어제도 말씀드렸겠지만 JYP 모아가는 10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JYP, 그 다음에 SM, 그 다음에 YG엔터. 예, 요것들, 10월 달에도 다시 레벨단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쪽 좀 잘 봐야 되고요. 그 다음 화장품, 중국 관련주 때문에, 중국 관광객들 때문에 화장품 쪽을 우리가 잘 봐야 된다. 아모레퍼시픽. 예, 이게 이제, 대형주 쪽으로 볼 때는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이게 이제 10월 달에 움직일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쪽 포인트 잡아서 모아가는 전략을 쓴다면 어느 정도 수익률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다음 뷰노. 의료용 AI 꼭 보자라고 했어요. 뷰노, 누니. 이거 바닥에서 움직이는 자리인데 모아가면 10월 달에 움직일 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어요. 이렇듯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다 스몰캡이에요. 이게 코스닥 쪽이죠. 그래서 10월 달에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쪽으로 우리가 보는 게 좋고요. 이 트레이딩을 짧게 치고 오는 게 좀 나을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대형주는 유리기판 쪽. SKC 오늘 강하게 움직였었죠. 유리기판. 4분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SKC 오늘 6%까지 위쪽으로 갔다가 물량 테스트 했기 때문에 SKC 그 다음에 이제 LG노텍 LG노텍 삼성전기 이거는 계속 봐야 된다. 이렇게 봐요. 4분기 때 퍼포먼스가 날 수 있는 종목이니까 LG노텍 그 다음에 삼성전기 삼성전기 이 세 종목은 우리가 잘 4분기까지 끌고 가자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필옵틱스 이제 유리기판의 대장이라고 했죠. 필옵틱스 이쪽으로 우리가 종목을 모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스몰캡 종목들이에요. 실적이 받쳐주고 아직 못 올라가는 업종의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우리가 지금 이 포인트를 잡아서 10월 달에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10월 달에는 대형주보다는 코스닥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코스닥 쪽으로 밴드를 잡고 매매하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이 코스닥이 더 유리할 거고 그다음에 10월 달에는 반도체 소부장이 좀 실 확률이 많이 있어요. 9월 달에 강력하게 땡겨놨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이제 순환매가 들어올 거예요. 그게 이제 제약바이오, 로봇 관련주들, 이쪽, 그다음 유리기판 이쪽으로 다시 돌 수가 있고요. 화장품 관련주들 이쪽으로 돌릴 수가 있다. 그다음 엔터 쪽으로 다시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 카지노 관련주, 강원랜드 이것도 잘 봐야 돼. 이제 시작이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서 대응해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현금은 어느 정도 30%는 가져가자라는 것들.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지수가 고점일 때는 그 현금화 전략을 쓰는 게 주가가 조정해 줄 때 우리가 싼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게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트레이딩의 법칙이에요. 시장이 빠져도 현금을 가지고 있고요. 시장이 올라가도 현금을 가지고 있어라라는 것들이에요. 그 중간 자리는 현금을 가질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고점일 때 고점에 현금을 어느 정도 가져가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바로 살 수 있는 전략을 짜는 것들 이런 것들 꼭 여러분들이 이 플레이할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에너지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울개울 팍팍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유익한 주식 정보를 알고 싶으신가요? 지금 보고 계신 영상 바로 밑에 구독 버튼을 누르신 후 종 모양을 눌러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더 유익한 정보로 여러분들의 성투를 돕겠습니다.